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전남 전체에서 확보한 예산안 8조 6천억 원 가운데 동부권의 핵심 현안 예산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전략 사업들이 미반영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남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6천억 원을 확보해 정부의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전남의 예산안 가운데에는 전남 동부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400억 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93억 원,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10억 원, 광양 수소도시 조성 사업 52억 원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확정 발표 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남해안 남중권 관광의 핵심 사업이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 233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또 고흥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100억 원,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 설계비 5억 원 등 전남 동부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전략 사업 예산들이 결국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와 동부권 지자체들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전략 사업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입니다. 10월 중순 되면 국회 상황반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상주를 할 거거든요. 상주하면서 이제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라든가 예결 소위의원들 그런 분들께 이제 사업 건의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계속 할 겁니다. 열심히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동부권 미래성장 동력을 담보해낼 지역 전략 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전남 동부 지자체들의 대응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와 수서를 오가는 SRT가 오늘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식회사 SR은 지난 28일 SRT 전라선 시험 운전을 통해 열차와 시설 간 접속 장치의 적합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오늘 오전 6시 46분 여수발 수서행 열차의 첫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수서 간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과 오후 각각 왕복 1회씩 하루 4회 운행되고 소요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남에서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잼버리 대회와의 비교를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먼저 순천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관구 순천시장과 함께 정원박람회의 킬러 콘텐츠 그린 아일랜드를 둘러봅니다. 최고위원들이 도착하자 시작된 순천시장의 현장 브리핑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다양한 건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산림 체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산림청장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무 심고 불이나 끄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엄청난 일을 산림청이 대응해서 해줬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걸으면서 정원박람회 성공 사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남에서의 첫 최고위원회의는 호남에 대한 지도부의 각별한 애정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지도부의 모두 발언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가 어떻게 1993년 러시아 핵 폐기물 무단 방류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왜곡 선동이 민주당의 특기라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 번 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순천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잼버리 대회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질타를 쏟아냅니다. 해안 투기 방조하는 국민의힘 비판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 등용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잼버리 파행 사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진 데다 이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대처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국민들한테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후퇴하는 것 같잖아요. 역사 논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줄 세우게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불모지에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온 출마 예정자들에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도권이 위기라고 느낄 정도면은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가 뭐 2배, 3배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불필요한 과거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우리 정말 국민들의 삶, 우리 전남 도민들의 내일을 챙기는 노력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지만 각종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지원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3년 7개월 만에 중단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에서 수송 응답형 대중교통인 콜버스가 오늘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빛가람동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창을 엽니다. 현재 위치에서 빛가람동 내 가고 싶은 위치를 누르자 7분 후 차량이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 위치가 뜹니다.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나주 콜버스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위치에서 호출을 하시면 택시 대신에 버스가 와서 여러분들을 태워드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버스는 예비나 콜센터로 승객이 호출하면 노선과 운행시간표 상관없이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됩니다. 다만 혁신도시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나주 구도심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경상북도 포항에서 콜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나주시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 시내를 운행하던 45인승 시내버스에 한두 명밖에 타지 않아 비효율성이 컸는데 콜버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버스를 놓치면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큰 차에 한두 명 싣고 다니기도 참 민망스럽고 서로가. 우리도 이제 그전부터 이것이 생기기 전부터 이게 수요 응답형 버스가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이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인 나주시는 버스 5대를 운행해보고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범 운영 6개월 하고 6개월 동안에 이제 성과 분석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성과 분석해가지고. 나주시는 또 작은 마을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 주요 거점으로 오갈 수 있는 급행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은행 안에 꽃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복합점포형 금융기관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금융 업무를 확대 개편하는 금융센터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목포 하당점 안에 꽃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은 물론 난초와 파릇파릇한 묘목도 눈길을 끕니다. 은행 안에 첫 개점한 꽃집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화사한 꽃들로 은행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복합 점포 공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월세에 손님도 꽃가게를 따로 운영할 때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점포에 있을 때는 고객의 유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은행을 찾아주시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복합점포 1호점인 목포 하당점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복합점포를 5곳까지 늘려갈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은행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은행보다 꽃향기가 나는 그런 점포로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상생점포 1호점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NH농협은행도 최근 목포 중앙지점과 2호 광장지점을 통합한 목포 금융센터를 출범했습니다. 기존 개인 예적금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 금융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도 많이 배치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는 일반 지점보다는 좀 더 규모가 된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상생과 주민과 함께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검은 어제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 전 시장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변호사비 대납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을 뿐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리며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어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순천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